이렇게 해서 2월 과세 등등이 끝났네요. 136페이지로 들어가네요. 신고와 납부. 네, 마지막 코스네요. 양도세 국내 거. 신고와 납부.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예정 또는 확정. 뭐를 물어보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자, 꼭대기 136 밑줄 그은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위에 밑줄 그은 거. 신고를 해야 정부가 손해나는 줄 알겠죠? 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예정. 자, 박스 예정이네. 미리미리 하는 거. 항상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호 자산이죠? 그럼 항상 기타 자산까지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호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항상 말일이 붙어야 돼요. 2개월. 2개월 앞에는 말일, 날짜 계산 안 한다고요.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 1호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까지 항상 기타 자산이 1호 자산이다. 양도일은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은 거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즉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럼 오늘이 5월 16일이네. 그럼 말일부터 따져요. 그럼 언제까지? 7월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항상 더하기 2 해놓고 끝은 말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 7월 말까지 이행을 안 하면 강행 규정이에요. 산세를 붙여서 양도세를 늘려버립니다. 강행 규정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정. 자, 그 다음 단 부담부증이야. 밑줄 그 부담부증에는 채무는 양도예요. 이거는 징여가 끼었기 때문에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허가를 받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팔았네. 허가를 받고 팔았죠? 허가 받은 후에 잔금 받으면 양도일로 따져. 그러나 전에 받으면 허가일로 따져요. 그래도 전과 후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도 허가는 예를 들어서 6월 16일 날 허가 받았어. 그럼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은 거는 정상이야. 양도일로 따진다고요. 그러나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예요. 허가일로부터 따진다. 이 후가 들어가면 양도일로부터 따지고 정상이니까 허가 받고 잔금 받았잖아요. 그럼 양도일 말일 2개월이고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 청산일은 무효죠. 허가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따져요. 후가 들어가면 양도일로부터 따지고 정상이니까 허가 받고 잔금 받았잖아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야. 허가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럼 전자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는 6월이죠. 8월 31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전자가 들어갔잖아 거기. 전자가 들어가면 잔금 받은 거는 무효. 허가일로부터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면 해제일로부터. 그 다음 주식은 계속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계산합니다.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1, 4분기, 2, 4분기. 거래가 빈번함으로 예정신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구분해야 돼요.
이해하는 거죠, 이거? 이해하는 거라고요. 아,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으면 이날로부터 따지고,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고요. 허가일. 자, 그 다음 1번. 예정신고. 뭐를 계산해서 신고한다? 1번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뭐를 신고 납부하는 거? 이거.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법조문으로 다 적어놓으면 너무 길잖아. 그럼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기본을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거야. 1번 지문. 그 얘기잖아. 양도차익에서. 차익에서. 가액에서 그러면 안 돼요. 차익에서 장기. 기본 공제를 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식을 줄였잖아요. 저 식을. 줄였네요. 식을. 자, 그 다음 가장 잘하는 거 가산세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와요. 가산세 가장 잘하는 거 안 까먹는 거.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네요.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 부정, 사기부정은 무조건 40,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만원당 3원.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까먹는 거 이거. 한 장짜리 4개월 연습했어요. 한 장짜리로 4개월 동안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수백 번 봤을 거예요. 하루에 1번씩만 수백 번 봤어요. 가산세 이거 수백 번 봤다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자, 그 다음 확정신고로 갑니다. 예정을 안 하면 확정신고 해야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올해 팔았으면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 이렇게. 다음 연도. 그다음 1호자산 똑같잖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겁니다. 6월달 가면 안 돼요. 박스에. 근데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또 나왔잖아. 허가 받은 후 잔금 받으면 정상이니까 다음 연도 5월. 그러나 허가 받기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 다음 연도에요.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라고요. 그러나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에 다음 연도로 가요. 그 다음 사망합니다. 부모님이 사망에 양도세를 안 내고 그럼 상속인이 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6개월 줘요. 말일부터 6개월. 사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상속받으면 상속 양도세를 내줘야 돼요. 상속인이. 이럴 때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 그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확정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38. 138로 넘어가네요. 2번.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정보가 아니까. 자, 3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 다시 해야 돼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4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4번은.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예정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확정을 해야죠. 6월 달에 하잖아. 그럼 가산세가 붙어요. 안 하면. 늦게 하면은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예정에 붙으면 확정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 금지.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밑줄 그은 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만 강행 규정이니까. 둘 다 붙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양도세 징수 1번 2번 정리 잘해요. 1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뭐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걷어갑니다. 징수 날짜가 없어요. 법에 따라 다 날짜가 달라요. 자, 뭔 뜻이에요? 뭔 뜻이다? 신고는 했어. 제 날짜에. 근데 돈이 없어서 전부 또는 납부를 못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못했을 때는 언제까지 걷어간다? 법에 의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결정 또는 바르게 고쳤죠. 경정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이럴 때는 30일입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 아예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럴 때는 30일. 알린 날로부터 30일.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다? 법에 의해서 걷어가고 2번은 알린 날로부터 30일.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분할납부. 그래서 양도세는 물납이 없어요. 분할납부만 있다고요. 얼마 넘어갈 때요? 1,000초가. 1,000초가. 500초가면 안 돼요. 1,000초가라고요. 일부를 2개월 이내. 그래서 박스 분할납부하는 금액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2번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의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결론은 뭐다? 2천만 원까지는 1,000을 빼면 돼. 2천 초과일 때는 절반을 빼면 분할납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3번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분할납부 신청은 세 번째 줄만 알면 돼요.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밑줄 그어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현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도 할 수 있고 확정신고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기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는 없어요. 단 감면받으면 20%를 농특세로 납부한다고요. 감면세액에 납부세액 하면 큰일 나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이네요. 이거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고요. 감면. 그럼 감면받으면 얘는 없어. 본세가 깎아준다. 이 중에 몇 프로? 20%.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100만 원의 20%는 20만 원이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감면세액의 20%. 납부세액의 20% 하면 안 돼요. 납부세액은 없어요. 감면세액의 20%, 20만 원,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도세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맞고 지방소득세를 양도세의 10%를 내잖아요. 이에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예요. 본세. 본세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양도세 10%를 세무서에서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방소득세는 따로따로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내봤잖아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 내는 거야. 이거는 따로따로 내는 건데 세무서에서 특별히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없다고요. 감면세액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7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죠?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가격을 밑줄 그은 거 뭐를 보고 세금을 결정하냐? 등기부. 부동산을 거래하면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실거래가액으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액을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엉터리도 있기 때문에 확정하여 아니에요. 등기부에 기록됐다고 다 맞는 금액이 아니에요. 추정하여 제일 아래 밑줄 그은 거.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가 끝났네요. 끝났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국내께 끝난 겁니다. 국내 거. 국내께 끝났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국외 거를 팔았을 때 해외 부동산. 그래서 양도세 풀 때는 국외 거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140페이지 10번이네요. 국외. 자관 양도세 풀 때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는 국외. 그래서 이제 납세무자. 그럼 칠판 한번 봐주실래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꼭대기 5년 이상이 붙었잖아요. 국내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5년이 붙어도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4년까지는 봐줘요. 자, 우리가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해외로 출장 가요. 그럼 비거주자잖아. 그럼 근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거주자잖아. 그럼 해외 발령받았을 때 그곳에 부동산을 사놓은 거예요. 그럼 국내에 다시 들어오면 거주자예요. 그럼 해외 거를 팔 때는 4년까지 팔아라 이거지. 5년 이상 지나서 팔면은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발령 갔다 되돌아오면 해외 부동산 투자해서 안 팔고 그대로 들어오죠. 5년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국내 거와 동일해. 단 국외에 있는 거를 팔아. 다른 점은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불문.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 우리나라 거는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그럼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등기법이 없어요. 건물이. 토지의 부속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불문. 부동산 임차권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것은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등기불문. 자, 그 다음 세 번째 양도소득세 계산.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똑같아요.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것은 추계 결정해요. 매가만기. 그러나 국외 거는 바로 시가로 구해버린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으로 구해.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것은 추계 결정해요. 그러나 국외 거는 바로 시가로 구해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인 거. 그건 뒤에 거는 알면 안 되고 시가. 추계 결정은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매가만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감만기 안 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배제합니다. 계산공제 시기 어떻게 돼? 취공. 취공은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계산공제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공 3%.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 해주는 거죠. 국내 것만 해줘. 물가상승 국외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 속입니다. 3년을 배제. 그럼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줘. 세율은 기본 세율만 써. 기본 세율 6에서 42만. 뭐 70%, 40%, 50% 이런 거 안 써요. 장특공제를 안 해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3번 세율은 언제나 기본 세율 6에서 42. 7단계 40, 50, 70 안 써요. 국외 거.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환산. 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면 달러로 신고했을 거 아니야. 미국 부동산.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할 때는 원화로 고쳐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짝을 잘 찾아야 돼요.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해서 환율을 고치고 양도가액은 받는 겁니다. 수령일 현재.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고치고 필요경비는 지출하는 거죠. 지출한 날 현재.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외우지 말고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중과세 조정. 뭔 뜻이에요? 미국에 양도세를 내고 우리나라와에서 또 양도세를 내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어떻게 하겠다?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니까 어떻게 공제를 해준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옆에 적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그 다음 물납 및 분납. 국내 거와 똑같아. 분납은 인정되나 물납은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비교를 해야죠. 별 딱 붙여요. 밑에 차이점. 국내 거와 국외 차이점. 자, 납세무자. 납세무자 옆에 적어요. 세 글자로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요. 납세무자. 거주자가 납세무자가 될 때 세 글자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어떤 자예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세 글자로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국내 거는 거주자면 납세무자다. 단 국외 거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 다음 두 번째 과세대상 차이.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국내 것은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진다. 등기되지 않는 것도 과세합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해줘. 그러나 오른쪽은 배제. 3년을 속이니까. 그 다음 세율. 우리나라는 미등기 70%. 등기되면 이렇게 복잡해. 그러나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기본세율 70% 적용 안 해요. 6에서 42만 씁니다. 왜? 장기를 안 해주니까 세금 많이 나오잖아. 세율에서 혜택을 줍니다. 주식은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분납은 역시 둘 다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외 것까지 풀어봤네요. 자,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를 통해서
문제 한번 간단한 것만 풀어보자고요. 자, 320페이지. 320페이지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요. 다 풀어봤어요. 그죠? 1월 달부터 이제 복습할 때 이 문제는 다 풀어봤더라고. 수강생의 90%는 320페이지. 자, 한번 같이 풀어보죠. 뭐를 물어보는 문제? 추계조사. 추계조사잖아. 추계결정. 매감만기. 1번. 이럴 때 추계조사하죠? 영수증이 없거나 미비하잖아. 이럴 때는 추계조사하는 거요. 이럴 때 추계조사한 거라고요. 2번. 순서는 뭐다? 매감만기. 순차. 맞고. 3번.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포인트가 3개월. 감정가액도 포인트가 전후 각 3개월. 자, 그 다음 5번.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뒤바뀌었네요.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야. 옛날 것만.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뒤바뀌었다고요.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안 쓴다고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뒤바뀌었다고요.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고요? 5번이냐 5번. 자, 그 다음 373페이지 펴요. 373페이지 373 이거 OX 다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다 한 번씩 연습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연습했잖아요. 수업 끝나면 이거 10분씩만 풀어도 다 풀고 끝난 거예요. 다 이거 373쪽 여기 적어줄게요. 373 이거 다 풀어 다 이거 연습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이거. 예? 잘 안 들어요? 여기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373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자, 20번. 자, 19번 봐요. 19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순서대로 적어야죠. 매감, 환기, 순차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20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있으면 뭐를 적어줘라? 실지 거래가액. 맞잖아요. 그 다음 21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 거래액으로 적었을 때 필요경비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죠?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을 때는 이거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라고요. 자, 22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추계했잖아. 그럼 추계하면 계산공제 해줘야죠? 공식이 뭐다? 취공.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잖아. 공제율은 몇 프로? 3%. 곱한 금액이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계산공제. 이게 필요경비잖아요. 맞잖아요. 자, 23번. 22번은 계속 출제돼요. 매매사례가액은 추계 결정한 거예요. 필요경비 두 가지는 취공을 필요경비예요. 취공 3%. 이게 취공이잖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액 공식. 자, 2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 이렇게 이거 복습용이라고 그랬어요. 복습용. 지금까지 공부 어떻게 했어요? 세법 딱 끝나면 1, 2월, 3월 달에 이거 OX 점심 먹고 이렇게 10분 동안 해봤잖아요. 다 그 점심도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돼요. 딱 30분 먹고 일어나야 돼. 알아들었어요?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막 지나요. 4월 달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5월 달부터는 시간 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자, 50번 봐요. 50번.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책이 너무 깨끗해, 대전은. 아주 마음속으로만 하는 건지 도대체가 너무 깨끗해. 충격받았어요, 제가. 50번. 자, 50번 봐요.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단 거야? 국외. 국외 거를 토지를 양도했죠?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근데 51번.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 걸 팔았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왜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제발 좀 공부를 하시라고요. 공부를 해.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자, 387쪽. 이거 한번 넘겨봐요. 풀어봤나 안 풀어봤나 확인 좀 해보게. 13번. 참 죽겠네 진짜. 제발 세법도 아래 10분씩만 공부하면 10개 풀잖아요. 그죠? 자, 387쪽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387 13번. 13번. 자, 1세대 1주택이죠. 1번 고가주택 10년 이상 보여야 하면 최대 몇 프로? 80% 맞잖아. 1년에 8%잖아요. 2번 비싸움용 토지도 적용해요. 자, 3번은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보니까 적용해줘요. 자, 4번 뭐만 해줘? 토지 건물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 다음 5번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야? 양도 차익에서. 그래서 답이 3번이네. 적용한다.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적용한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풀어봐요.
자, 14번. 1번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 자, 그 다음 2번 아까 배웠잖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중자 틀렸네. 증여자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5년 이내에 팔면은. 수중자가 아니라 증여자. 그리고 3번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 하나예요. 자, 그 다음 4번.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팔더라도 장특공제는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도 해주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괄호조심해.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제외. 그리고 3년 보유는 언제까지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집이었기 때문에 까지 3년 이상 보유해야 해준다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서 16번.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맞죠? 기본공제니까 맞잖아요. 2번 미등기만 안 해줘요. 맞고. 그 다음 각각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네. 연도가 다르잖아. 16년 17년 연도가 다르죠? 그럼 16년에 250 17년에 250 그래서 각각 연 250 각각이 들어가야 돼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16년도에 팔았다면 각각이 아니야. 그냥 연 250이에요. 연도를 달리해서 팔았잖아요. 그죠? 달리해서 팔으니까 각각. 그러나 같은 연도에 토지 건물 팔면 그냥 연 250이에요. 그 다음 국외거. 장기는 안 해주지만 기본공제 해줘요. 국외거. 기본공제는 왜 해줘? 팔 때 비용 들어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중요한 거는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공제식을 하는지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요. 여기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소득 금액에서 공제. 양도 차익에서 틀렸잖아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